자, 확률과 통계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오늘 할 거는 뭐 있냐면 원순열 있고, 넘겨보시면 중복순열이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순열이지. 네. 자, 순열인데 이제 타입이 조금씩 달라진 건데, 원순열. 여기서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너네한테 중요한 거는 그 개념이 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가 아니고 그 공식을 어떤 상황에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지가 중요해요. 나는 그러니까 공식이 왜 나온지는 설명해 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어디다가 언제 쓸지가 중요한 거야. 너네 순열 공부할 때도 순열이 뭐 줄 세우기를 할 때 뭐 거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다 곱한다는 걸로 배웠잖아, 그지? 그럼 왜 곱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곱하게 되는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너네가 문제마다 언제 곱하는지를 다 갖다 쓰면 돼. 자, 그럼 원순열을 볼게요. 자, 원순열을 뭐냐면 원이라는 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원이야. 동그라미. 동그라미에다가 애들을 안 칠 거야, 이제. 그때는 원순열이야. 원탁에다가 안 칠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수열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순열의 개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식은 n분의 n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너네는 n-1 팩토리얼로 계산한다는 결과를 일단 알고 있어요. 여기 요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원이 있어. 여기에 1, 2, 3, 4번이라는 애들을 안 칠 거야. 1, 2, 3, 4번.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고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는 애는 경우를 한 가지로 카운트를 해야 돼. 너네 그냥 네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4팩이지. 네 사람을 한 줄로 세울 때. 서로 다른 네 사람을 한 줄로 세울 때는 4팩이야. 그럼 이 4팩 안에는 1, 2, 3, 4도 있고 뭐 3, 1, 2, 4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지? 이런 애들이 다 다른 걸로 카운트가 될 텐데 원순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자. 자, 이거를 여기를 선생님이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숫자를 돌려가면서 써볼 건데 12시 방향에 지금 1이 적혀 있죠. 12시 방향에다가 4를 적어볼게요. 4 다음에 와야 되는 숫자입니다. 1, 2, 3 이렇게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린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또 12시 방향에 또 한 칸씩 밀어주세요. 아, 잘못 썼다. 한 칸씩 밀어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던 걸 한 칸 오른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밀어버린 거야. 3, 4, 1, 2.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밀면 2, 3, 4, 1이 되겠지. 한 번 더 밀면 1, 2, 3, 4. 근데 얘는 처음에 적은 애랑 똑같으니까 안 적을 거고, 그럼 얘네가 우리가 원래 그냥 순열이었다면 얘에다가 자리에다가 선생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라고 한번 지정석이라고 그 자리에 번호를 매겨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한 줄로 줄 세우기였다면 요 12시 방향에 있는 게 첫 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3시 방향에 있는 게 두 번째 자리, 6시 방향에 있는 게 세 번째 자리, 9시 방향에 있는 게 네 번째 자리인데, 원래 같았으면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줄 세우기로 적어 숫자들을 적어보면 첫 번째 상황은 1, 2, 3, 4가 적히는 거지. 두 번째 상황은 4, 1, 2, 3이 적히는 거고. 맞아? 12시 방향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한번 적어보자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 4, 1, 2가 적히는 거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적힌 숫자를 한번 그냥 줄 세우기라고 생각하고 적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3, 4, 1, 2가 되는 거고, 그지? 요거 세 번째 상황이. 그 다음 얘는 2, 3, 4입니다.
얘가 그냥 줄 세우기였다면 이거는 다 어떤 경우예요? 그냥 줄 세우기였으면 다 다른 경우지. 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몇 개라고 세냐면 4개라고 셌었을 거야. 그냥 줄 세우기에서. 근데 얘는 보면 우리가 이거를 회전을 시키면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져. 원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키면 또 요게 만들어져. 얘를 회전시키면 요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한 가지로 세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순열로 먼저 계산을 해주면 얘는 몇 가지로 세져 있는 거냐면 4가지로 세져 있던 걸 우리는 한 가지로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1, 2, 3, 4 순서대로 우리는 배열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되는 애들만큼 뻥튀기가 돼서 세진 게 원순열이야. 그러니까 그냥 줄 세우기를 4팩이라고 봤을 때 너네는 얘네는 원순열에서 같은 경우에 쓰니까 그지? 4개씩 더 많이 세져 있으니까 4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근데 이 원리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걸 이해를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회전시켜서 같아지는 개념이 들어가면 원순열이야. 이해돼? 네. 그래서 원순열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한다? n-1팩으로 구하면 돼. 이게 중요한 거야. 회전시킬 때 공식은 n-1팩이다. 이해되지? 네. 예를 들어서 원탁에다가 7사람을 앉힐 거야. 원탁에 사람이 7명이 빙글 둘러 앉을 거야. 같은 간격으로. 그러면 여기에 사람 앉히는 경우의 수는 7사람이 앉으니까 몇 팩토리얼이라고 적으면 돼? 6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니? 네. 원리는 뭐 굳이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줄 세우는 순열에서는 그냥 1, 2, 3, 4번 줄 세우는 순열에서는 이렇게 다 다른 경우로 봤었어. 그 다른 경우로 취급을 해서 계산하는 게 4팩토리얼인데 원순열에서는 요 4개가 하나의 가지수로 세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4배씩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라서 4로 나누는 거야. 뭐 대충 개념도 이 정도면 돼. 자, 그러면은 다각형 둘레 거기가 이제 살짝 어렵게 느껴질 텐데 별거 없어. 거기 공식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 자, 다각형 둘레에 이제 애들을 앉힐 거야. 자, 정사각형 볼게. 1번 상황이 뭐야? 정사각형이지. 정사각형에다가 애들을 앉힐 거야. 이해되니? 얘가 정사각형에다가 선생님이 8명을 앉힐 거야. 그러니까 골고루 8명을 앉히려면 벽마다 2마리씩 가서 앉아야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약에 8명을 앉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8명을 앉히면 그냥 원탁에 얘네가 8명이 둘러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몇 가지야? 7팩까지지. 그냥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그냥 원탁이었어. 동그라미. 그러면 얘의 가지수는 7팩까지일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원이 아니고 사각형이야. 그러면 동그라미였다면은 경우의 수가 7팩까지인데 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게 8명이 1, 2, 3, 4, 5, 6, 7, 8의 순서대로 앉아 있었다라고 해보자. 이해되니?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선생님이 요거를 한 칸씩만 미룰게. 그러면 1, 2, 그 다음에 3, 4, 5, 6, 7, 8 원탁이었으면 얘는 한 가지지. 맞아 아니야? 원탁이었으면 한 가지인데 얘는 지금 원탁이 아니니까 얘는 어때? 다른 경우야. 왜 다르냐면 1번 옆에 누가 짝꿍으로 와 있나 봐봐. 얘는 1번 옆에 2번 짝꿍이 와 있지. 얘는 1번 옆에 8번 짝꿍이 와 있으니까 이거는 옆에 와 있는 애가 다르니까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한 칸씩만 더 밀어볼게. 한 칸씩만 더 미루면 1, 2번이 이렇게 오겠지. 맞아 아니야? 1, 2, 3, 4, 5, 6, 7, 8 그러면 얘는 얘랑 똑같아. 이거 90도 돌리면 이거랑 똑같아지잖아. 앉은 경우가 그치? 네.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8명을 원탁에 앉힌다고 생각하면 7팩토리얼 가지가 생기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이 생기는 거야.
원탁에서는 얘네를 같은 경우로 봤었지. 맞아 아니야? 맞잖아. 이게 동그라미면은 같은 경우잖아. 근데 이거는 정사각형이니까 다른 경우야. 그래서 몇 개 달라져. 우리가 한 가지로 셌었던 게 7패까지인 거고 이거를 같다라고 보고 센 게 7패까지고 그럼 달라지는 게 몇 개 더 생겨? 2개 더 생기잖아. 맞지? 요 상황 한 가지랑 그 다음에 요 상황 한 가지는 원순열이었으면 요렇게만 가지수 나오고 끝이었는데 얘는 이거 2개를 다른 거로 봐서 우리는 2배씩 원순열보다 경우가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곱하기 2하면 돼. 그러면 너네가 다각형에다가 애들을 안 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원순열을 먼저 매겨. 총 몇 명 안 칠 건지. 원순열을 매긴 다음에 이 다각형의 변에다가 쭈루룩 그냥 1, 2, 3이라고 적어봐. 1, 2, 3이라고 적고 한 명씩 밀어봐. 한 명씩 밀었을 때 가지수가 몇 가지가 생기는지 보면 돼. 달라지는 가지수가. 그럼 그만큼 더 곱해줘야 되겠지. 이해되니? 자, 직사각형일 때도 한번 볼게. 2번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일 때 이번에 조금 간단한 예로 볼 건데 여기에 2명 앉히고 여기에 3명씩 앉힐 거야. 그럼 총 몇 명이야? 10사람이야. 그치? 맞아 아니야? 그럼 10사람을 그냥 동그라미에다 앉힌다고 생각하면 몇 팩이야? 9팩이지. 이게 그냥 원이었으면 그냥 이걸로 끝인데 얘는 원이었던 것보다는 가지수가 많이 생겨. 얼마나 많이 생기냐면 그냥 선생님이 하나만 1이라고 한번 놔볼게. 1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랑 1의 위치가 이거 그림 또 그려야 되는데 1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는 달라. 왜냐면 짝꿍이 다를 거야.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처음에 짝꿍이 1, 2, 3이었어. 그럼 선생님이 여기 4, 5까지 적어볼게. 이해되니? 그럼 한 칸씩 미룰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여기가 1, 2, 3, 4 그리고 여기는 5가 올 거야. 얘네가 지금 구성이 다르지? 왜냐면 1번 왼쪽에 다른 애가 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1, 2, 3이 같이 쭈르륵 왔었는데. 이해돼? 수정아? 그 다음에 또 한 칸 미루면 또 어떻게 되겠어? 1, 2, 3, 4, 5 뭐 이딴 식으로 될 거니까 또 이거는 또 옆에 짝꿍 다른 애가 2명 더 오니까 또 다르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또 한 칸 더 미루면 1, 2, 3, 4, 5가 오니까 요번에는 1, 2가 여기 3명 자리에 앉은 게 아니고 2명 자리에 오니까 또 다르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 한 칸 더 미룰게. 한 칸 더 미루면 어떻게 돼? 1 여기 쓰기가 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여기 5가 오겠지 그지? 맞아 아니야? 그럼 1번 옆에 또 1, 2가 온 거랑 1번 옆에 또 다른 애가 온 거는 또 다른 경우야 그지?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선생님 몇 개 적었어? 5개 적었어. 1개, 2개, 3개, 4개, 5개 적었어. 그럼 너네가 이걸 따지는 게 지금 선생님이 따지는 게 복잡해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단 결론을 지면 얘는 여기다가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다가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거야. 원보다는 5가지나 더 생기는 거야. 각 경우에 대해서. 원에서는 이걸 한 가지로 봤는데 얘는 5개나 더 생겨. 이해되니? 근데 얘를 그럼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너네가 1번만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1번을 일단 자리는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을 텐데 1번이 여기 온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온 거, 여기 온 거, 여기 온 거, 여기 온 거 다 다른 거야. 근데 1번이 여기 오는 순간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돌리면 이거랑 똑같아져. 요 경우랑 요 경우를 180도 회전시키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아니면 반대로 이걸 돌린다고 생각해봐. 똑같이.
이해돼? 그럼 그 5가지를 어떻게 찾냐면 도형의 대칭성을 활용을 하면 직사각형을 반 잘라줘.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개수를 곱하면 된다. 정사각형에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1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것만 달라. 1번이 여기 앉은 거는 얘랑 똑같은 거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2만 해주면 돼. 원순열에다가. 됐어? 근데 면적에 저 정사각형의 면적에 3명이면요. 3명이면 그것도 한번 해보자. 자, 고은이가 물어본 게 뭐냐면 3명씩 앉힐 거니까 지금 몇 사람을 앉힌다고 보면 돼. 몇마다 3명씩 앉히니까 12명.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보자라는 얘기야. 고은이가 질문한 게 맞아 아니야? 이렇게 앉혀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원탁이라고 생각하면 몇 팩이야? 12명 앉혔으니까 11 팩토리얼이지, 그치? 근데 얘는 1번이 올 수 있는 게 자, 요렇게 대각선을 끊어오면 1번이 요 자리에 온 거랑 요 자리에 온 거랑 요 자리에 온 거는 달라. 하지만 1번이 여기 오면 이거 이렇게 돌리면 이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변에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지수를 곱하면 돼, 여기다가. 그럼 3 곱해야 되는 3을 곱해야지. 직사각형일 때는 요 기역자도 다 곱해야 돼. 정사각형일 때는 한 변만 곱하면 돼. 네. 정삼각형도 똑같아. 정삼각형 한번 해볼까? 정삼각형도 요번에 몇 사람 앉혀볼까? 한 변에 3사람씩 앉혀보자. 본이가 이게 물어본 것처럼 3사람씩 앉히면 일단 얘가 원탁이라고 생각하면 몇 팩? 8팩. 8팩이지? 근데 원탁이 아니면 얘는 다각형이니까 원탁이랑은 다르게 또 다른 경우가 생길 거야. 네. 그러면 얘는 그냥 한 변에 앉히는 서로 다른 경우만 따지면 돼. 하나, 1번 여기 앉는 거, 1번이 여기 앉는 거, 1번이 여기 앉는 거는 다 다른 경우야. 근데 1번이 1로 온 순간 이거 돌리면 이거랑 똑같아져. 그러니까 한쪽 변에 앉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돼.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해서 다각형에 앉는 수열까지 해봤고, 자, 거기 12번 개념원리 익히기 보자. 자, 3개의 문자 A, B, C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뭐해? 넘겨야지. 3팩이지, 3팩. 자, 우리가 그냥 한 줄로 세운다고 생각하면 서로 다른 3사람을 줄 세우게 하는 건 3팩이야, 그지? 3팩이라고 쓰시면 되고, 3개의 문자 A, B, C를 한 줄로 세우는 거를 원형 배열하면 같은 게 몇 가지씩이나 생길까? 아까 선생님이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얘기지. 얘는 원탁에다가 이렇게 지금 3사람을 앉힐 건데 얘의 자리가 우리가 그냥 줄 세우기로 생각하면 첫 번째 자리고 얘는 두 번째 자리고 얘는 세 번째 자리였다고 치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1, 2, 3번이 이렇게 앉은 거랑 그냥 줄 세우기여서 이거 한 칸씩 밀을 거야. 이쪽 방향으로 돌려볼게. 돌리면 어떻게 돼? 여기 3이 1로 오고, 그지? 3이 1로 오고 1은 한 칸 1로 밀리니까 1이 1로 오고 그 다음에 2는 1로 밀리니까 2가 1로 오고, 그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란 색깔에서 한 칸씩 더 밀으면 어떻게 돼? 여기 뭐야? 2. 그 다음 이게 밀리니까 자, 그러면 얘네는 사실 우리가 원탁이었다고 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그냥 줄 세우기를 할 때는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고 두 번째 자리에 2가 오고 세 번째 자리에 3이 오는 거랑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3이 오고 두 번째 자리에 1이 오고 세 번째 자리에 2가 오는 거랑 첫 번째 자리에 2가 오고 두 번째 자리에 3이 오고 세 번째 자리에 1이 오는 거는 얘는 다른 경우였어. 이걸 다르다라고 취급을 하면 3팩토리얼 계가 생기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는 얘는 원에서는 요거는 회전했었기 때문에 똑같은 배열을 돌리면 같은 경우로 세지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순열에서는 얘를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를 세 가지로 셌었다면 얘를 우리는 원순열에서는 한 가지로 세야 되니까 우리는 이 결과가 3배가 뻥튀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n명이 n개가 원탁에 배열이 될 때는
n개만큼 뻥튀기가 되어서 너네는 n팩을 n으로 나눠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 번째 빈칸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 세 개를 나열하니까, 그치? 이해되니? 네. 그래서 결국 3번의 답은 분모에 3을 넣고 그래서 우리는 2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맞나요? 자, 13번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총 몇 명이야? 5명. 남자 여자 상관없이 5명. 5명을 원탁에 세울 거니까 몇 팩? 4팩. 자, 14번 빨리. 얘들아 정신 차려. 무릎. 아니 여기 지금 고은이가 아까 2시부터 와 있었어. 지금 와갖고 애들 집중 못하는 건 뭐지? 어쩌던데? 난 12시부터 와 있어. 야, 14번 보시면 수진이랑 경호를 포함한 5명이 원탁에 앉을 때 수진이랑 경호가 이웃하는 경우. 와, 원탁에서 이웃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좋댔네.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 이웃하래? 수진, 경호. 수진, 경호를 포함해서 총 몇 명? 5명. 그러니까 얘네 말고 A, B, C가 더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웃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웃할 때 우리 그냥 줄 세우기 할 때 얘네 한 명 취급했지. 네. 그럼 너네가 총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랑 그냥 곁들여서 생각하면 되는데 총 4명이지. 네. 그럼 4명을 먼저 줄을 세우면 원탁에다가 근데 우리가 배치를 할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 되겠어? 얘를 원탁에다 세우면 3팩이지. 네. 근데 얘네가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가지. 2가지 해서 곱하기 2하면 돼. 자, 왜 그러냐면 이걸 뜯어보면 이제 조금 살짝 헷갈릴 텐데 그래도 이해는 한번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선생님이 뭉뚱그려서 여기는 지금 수진, 경호가 들어갈 거야. 수진하고 경호. 요렇게 이웃했었다고 치자. 수진, 경호 요렇게 이웃을 했었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이 A, B, C 이렇게 썼다고 치자. 간격을 좀 맞췄을 때. 수진, 경호. 그러면 얘를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게 몇 팩이냐면 3팩인 거지. 한 묶음으로 봤을 때. 맞아요. 네. 한 묶음으로 봤을 때 3팩인데 왜 곱하기 2를 해야 되냐면 이게 C 옆에 수진이 앉고 경호가 앉는 거랑 C 옆에 경호가 앉고 수진이 앉는 거는 다른 경우야. 그래서 너네는 얘네를 한 덩어리로 봐서 원탁에 배열하는 거는 얘네가 어차피 돌아가서 수진 경호 상태로 우리가 이거를 회전을 시킨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웃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 한 뭉뚱이로 보면 그냥 3팩인 건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 둘이 자리 바꾼 경우는 다른 경우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곱해야 된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좋아. 이걸 뜯어보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만 뜯어보고 알겠지? 자, 15번. 자, 정사각형을 4등분한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를 칠해서 몇 가지냐? 그러면 얘도 그냥 원하고 원리가 똑같겠지. 정사각형인데 이거는 뭐야? 회전이 되는 정사각형이잖아. 맞아. 회전이 되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한번 따져보자. 1, 2, 3, 4가 앉았어. 얘랑 1, 2, 3, 4가 앉았어. 이건 같은 거야, 다른 거? 같아요. 다르지. 똑같네. 똑같지? 똑같지? 잘못 말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한 칸씩 더 밀어볼게. 한 칸씩 밀을 거야. 네. 1, 2, 3, 4가 되겠지. 얘도 어때?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밀려도 같은 거니까 그냥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원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알겠니? 네. 그럼 원탁이니까 얘는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는 몇 배? 3배. 자, 그다음 필기해보자. 1번. 자, 여자 3명하고 남자 5명이 있는데 얘를 원탁에 앉힐 건데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누굴 이웃하여? 여학생. 수정아, 그러면 이건 몇 명이 원탁에 먼저 앉아야 돼? 응? 6명. 여자애는 1명이니까, 그지? 그럼 6명을 원탁에 앉으면 몇 배? 5배.
오펙에다가 여학생끼리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는 3명을 이 안에서 자리 줄 세우는 경우랑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 순열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네. 원탁에다가 먼저 배정을 하고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다시피 그 고정을 해놨을 때 그 옆에 앉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우리가 순열하고 세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 3명이 자리 바꾸는 순열의 경우의 수는 3개. 이해돼요? 돼, 안 돼? 왜요? 자, 그 다음 2번. 여자애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누구를 먼저 배열을 해야 되겠어? 이웃하지 않을 때 우리 줄 세우기 어떻게 해?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배정하고 거기에 V표치를 쳐갖고 하잖아, 맞지? 네. 그러면 남학생을 먼저 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남학생을 원탁에다 앉힐 거니까 남학생 먼저 배정하는 경우의 수는 4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자, 남자애들이 A, B, C, D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럼 여학생이 들어가는 자리가 몇 개야?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개 중에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지. 네. 맞아, 아니야? 네. 그럼 5개에다가 여자애 3명 앉히는 거니까 어떻게 돼? 5P3. 그치, 5P3이지. 네.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자애가 이름이 1, 2, 3이었어, 여자애들이. 그럼 1, 2, 3이고 여기 이제 자리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자 1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원순열은 초기 배열하는 것만 따지고 거기다가 애들을 사이사이에 채워 넣는 거는 얘네는 원순열이 들어가면 안 돼. 이게 A, B, C, D, E가 고정이 된 상태에다가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로 세기 때문에 네. 처음에 원탁에 배열하는 것만 원순열 개념이 적용이 되고 그럼 원순열에 원탁이 일단 사람이 앉았다라고 치면 거기 사이에 끼우거나 아니면 뭐 이웃한에 배열하는 거는 그냥 너네가 순열로 생각을 해줘야 돼. 네. 이해돼요? 자, 넘겨.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각형이네. 정오각형. 자, 정오각형에다가 이제 사람을 앉힐 거야. 자, 근데 10명이 둘러앉을 거예요. 10명이 둘러앉으면 이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자, 그냥 원탁으로 생각하고 먼저 경우의 수를 원순열의 개념을 먼저 적용을 한다고 했어, 다각형에서는. 네. 그럼 10사람을 원탁이라고 생각하면 몇 가지야? 100. 9패까지가 되겠지. 맞아? 그럼 9패까지인데 이건 원하고 다르게 1번이 여기 간 거랑 1번이 여기 간 거는 어때? 다르게 세지. 원에서는 이거 한 칸 밀어도 똑같은 걸로 셌었는데, 그치? 네. 근데 1번이 일로 오면 이거는 살짝 돌리면 이거랑 똑같으니까 다른 게 몇 가지 생겨? 2가지 해서 얘는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야. 시연아, 이해돼? 뭐 숫자는 너네도 이거 계산할 때 그냥 이 정도까지만 쓰지 이거 다 계산하지 마. 네. 9, 8, 7, 6, 5, 4, 3, 2 1에다가 곱하기 2를 하지 말고 그냥 식이 맞나만 확인해봐. 너네 숙제할 때 이거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수정아. 자, 3번은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자, 3번은 자, 일단 색칠 공부네. 색칠 공부인데 색깔 몇 개? 네. 4개. 그럼 4개니까 가운데 먼저 색칠하자. 얘가 인접한 애가 제일 많네. 그럼 가운데 색칠할 수 있는 거 4가지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빈칸에다가 색깔을 몇 개를 칠할 수 있냐면 일단 보기가 3개 있지. 네. 여기 가운데는 색칠이 된 거니까 4개 중에 하나는 못 쓰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아니야? 네. 그럼 3색을 갖고 너네는 여기다가 배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규칙이 뭐야? 각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각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 4가지 색을 모두 색칠할 거지. 4가지 색을 모두 색칠할 거니까 너네는 여기 색칠한 거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네.
그러면 삼색을 둘러서 할 건데 요거 우리 원탁에다가 배열하는 거랑 똑같겠지. 어차피 돌리면 똑같을 거 아니야. 우리가 1, 2, 3을 갖다 놓든 1, 2, 3을 갖다 놓든 한 칸씩 더 밀어서 1, 2, 3을 갖다 놓든 우리가 색깔을 색칠을 할 때 이건 한 가지로 볼 거니까 그럼 남은 세 가지 색깔을 원탁에 안 치는 경우에 쓰는 몇 가지? 200. 4 곱하기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도형의 안쪽에다 앉히는 거는 원순열하고 똑같고 이 변에다 앉히는 거는 원순열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 한번 봅시다. 중복순열. 자, 요거 이름이 중복순열이야. 순열인데 또 이름이 바뀌었어. 중복순열. 중복순열이면은 얘는 지금 책에 한번 읽어봐서 뭔 개념인지 한번 봅시다. 너네가 이미 알고 있던 개념하고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중복 가능이야. 중복 허용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나열하는 거니까 줄 세우기랑 똑같은 개념이고 그러면 선생님이 줄을 세울 건데 몇 명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몇 개 나열이야? R개 나열이지. 맞아 아니야? R개를 나열할 건데 너네가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있는 거냐면 N개 있는 거야. 여기는 총 R개야. R개. 그럼 여기 첫 번째 우리 줄 세우기 하는 거니까 첫 번째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N개 중에 N개가 다 들어갈 수 있어. 두 번째에도 N개 중에 N개가 다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고르고 또 골라도 돼. N가지 N가지 N가지니까 N이 몇 번 곱해질 거냐면 N이 R번 곱해지겠지? 그래서 N을 R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N파이 R. 파이가 이거는 살짝 다른데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파이라고 N파이 R. 읽을 때도 N파이 R 이렇게 읽고.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공식을 많이 쓰는 거는 쓰기보다는 그냥 줄 세우기인데 너네가 원래 순열 문제 풀듯이 풀면 되는데 고른 거 또 골라도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산하는 거는 얘 거듭제곱. 그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순열에서는 3p 오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네. 이 개수 중에 이거만큼 서로 다른 걸 나열해야 되니까 여기 적힌 건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내가 쓴 거 또 써도 되니까 요렇게 써도 말이 돼. 얘는 무슨 말이야? 자리가 몇 개 있다라는 얘기야. 줄 세울 때 5개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자릿수야 여러분들. 5자리 있는데 너네가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씩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냐? 얘는 작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중복순열일 경우 뭐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필요 없고요. 중복순열과 함수 이딴 것도 필요 없어요.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함수의 개수 물어볼 때 정의역이 1, 2, 3이 있고 원소가 그 다음에 공역이 A, B, C, D, E가 있어. 그지? 그러면 이거 함수의 개수 물어보면 니네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얘네가 이 중에서 짝꿍을 고르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짝꿍 몇 가지? 5가지. 그냥 함수니까 얘도 짝꿍 누가 고르는 거 상관없이 골라도 되는 거니까 5가지. 얘도 짝꿍 고를 수 있는 게 5가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중복 순열인데. 이해돼? 그럼 얘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 없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거는 알던 대로 풀면 되는 거야. 그냥 괜히 부담 어려운 거 쓰지 말고 알았지?
거기 뒤에 넘겨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계산만 좀 때려봐라. 왼쪽에 있는 거에 오른쪽 거듭제보다 잘 봤어? 뭐지? 이렇게요? 25, 26번 해봐. 25번은 네 자리 정수니까 너네가 4칸 만들면 되겠지. 그냥 우리가 순열 문제 풀듯이 4칸 그려놓고 각각 자릿수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집어넣고 또 넣고 할 수 있으니까 5의 4제곱이겠지? 5파이 4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중복이 허용된 게 몇 개야 지금? 25번 같은 경우에는 5개. 그 중복이 허용된 걸 갖고 몇 줄 세우는 거야? 4줄 세우는 거지. 그렇게 연관을 한 번에 지어도 되는 거야. 이해돼요? 되지? 자, 그 다음 26번은 뭐 그냥 어떻게 풀면 되겠냐? 26번 그냥 문제마다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2개. 5나 X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각 문항마다 나는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2가지지, 그지? 네. 그럼 얘는 왜 중복순열인 거지? 뭐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5x 중에 사실 나온 게 한 번 또 나오면 안 되는 경우가 그냥 순열인 거고, 얘는 5x 중에 뭘 골라도 상관없이 그 다음번에도 5x가 다 나와도 되니까 이건 중복순열이다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경우의 수로 풀면 돼. 그냥. 이해되니? 자, 그럼 이 4번부터 8번까지 4번부터 풀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할 건데, 나머지 부분 되게 쉬워. 확률과 통계가 제일 어려운 게 어디냐면 여기 원순열 쪽이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그 뒤에 오늘 할 거 아니고 다음 시간에 그냥 중복조합이 좀 어려워. 나머지는 거의 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평균, 분산, 표준변차 이런 거 구했었던 거 3학년 2학기 때 했었지. 네. 1학기 때나 2학기 때 했지. 그거랑 똑같아. 자, 그거부터 설명할 거야. 그래서 기억 안 난다고 잡아 뗄 거야. 자, 4번 봅시다. 자, 후보가 2명이고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 얘네 후보가 2마리. 그럼 6명의 선거인. 투표는 누가 하지? 선거인이 하는 거지? 네. 그럼 선거인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한 명의 후보에가 각각 기명, 이름 쓰라는 얘기야. 누구 뽑을 건지. 그러면 6명의 선거인이 있으니까 6사람 그냥 A, B, C, D, E, F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면 이 사람은 이름 적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둘 중에 하나 적을 거니까 선택지가 2가지인 거지? 우리가 가지수를 쓸 때
몇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지 같이 쓰잖아, 맞지? 그럼 후보가 두 사람이니까 두 가지 다 곱하면 이게 6개. 이해되니? 자, 넘어가서 자, 모스부호가 있는데 점 찍은 거랑 마이너스 부호를 하는 게 이제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모스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로 해서 서로 다른 모스부호 몇 개만 더 씁니다. 자, 모스부호는 우리가 요 한 칸이 모스부호를 나타낸다고 치면 요 한 칸은 요거 또는 요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모스부호 한 칸 갖고는 몇 가지 표현할 수 있겠어? 두 가지. 자, 모스부호가 두 칸이 있어. 그러면 모스부호 칸마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씩이니까 2 곱하기 2가지. 굳이 우리가 중복 순열로 풀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냥 앞에서 문제 풀듯이 그냥 칸 그려놓고 그냥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나아. 네. 이해되냐? 그럼 모스부호가 3칸 있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모스부호 4칸이면 2가 4번. 그러면 얘네가 전부 다 다른 거잖아, 맞지? 다 더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네. 자, 그다음 6번 봅시다. 6번은 숫자가 보기가 1, 2, 3, 4가 있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세 자리 정수 중 홀수. 세 자리 정수 만들려고 그러니까 3칸 그리면 되겠네. 3칸 그려놓고 홀수면은 어떻게 돼? 1의 자리가 뭘로 끝나? 홀수로 끝나면 되지? 네. 그러니까 1의 자리는 숫자를 고정을 다 가야겠네.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홀수니까. 채원아 몇 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어? 2가지지. 5가지가 왜 나와? 아, 여기서 그러는 거구나. 1, 2, 3, 4만 있잖아, 그지? 네. 4개의 숫자 1, 2, 3, 4가 복이고, 얘가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2가지 올 수 있네요. 근데 중복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몇 가지? 4가지. 그냥 복이 있는 거 다 때려놓으면 되지, 그지? 여기도 4가지. 복이 있는 거 다 때려놓어. 끝이야. 네. 1번 해결했어. 잘 돼요? 헷갈리냐? 자, 그럼 6개의 숫자 0, 1, 2, 3, 4, 5. 자, 얘를 갖고 세 자릿수.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0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제일 앞자리에는 0 갖다 놓으면 돼. 안 돼요. 그 앞자리에는 몇 가지? 5가지. 0만 못 오지. 네. 수현 이해되냐? 앞자리가 아니라면 얘는 지금 중복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얘네는 0에서 5까지 그냥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는 거지, 맞지? 네. 몇 가지? 5가지. 얘도 6가지. 사실 우리는 이런 거 문제 풀어본 적 있어. 몇 자릿수 정수 만들려고 그럴 때 0에서 9까지, 0에서 9까지 이런 식으로 이미 했었어. 수와 경우의 수 할 때,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중복 순열이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자, 8번 보자. 8번. 아, 7번 어디 있어? 7번 밑에 있냐? 자, 7번 보자. 자, 1, 2, 3, 4가 중복이 허용이 되어서 너네가 만들어야 될 거는 몇 자릿수? 4자릿수. 4자릿수 중에서 2300보다 큰 애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우선 2300하고 제일 가까운 애를 우리가 따져줘야 되니까 여기가 2일 때,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가지 올 수 있니? 2300보다 커야 되니까 뭐가 해야 돼? 3이나 4. 야, 1, 2, 5면 2300보다 못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2가지. 중복 허용이니까 여기는 아무렇게나 그냥 다 때려 넣어도 되니까 4가지씩.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를 2로 고정을 쳐놨을 때 이런 거고, 그러면 여기가 2일 때만 가능해요? 3하고 4.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1 포함해서. 2가지. 3가지. 자, 따로 따질게요. 여기가 3일 때랑 4일 때는 따로 따져야 되니까 3일 경우 봅시다.
여기가 3이면 얘는 제약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거나 와도 2300보다 크지. 그래서 얘같이 그러면 4일 때도 마찬가지겠네. 얘같이 됐지? 여기는 32를 다 곱하면 여기는 444니까 444 64 아니야? 그치 64 두 번이니까 128.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그다음 8번. 자, 함수의 개수 굳이 어렵게 우리가 중복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수화할 때 혹은 중학교 때 하는 방법으로 있는 겁니다. 자, 8번 보시면 일단 그림 그려야 되겠네. A, B가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함수의 개수가 40이다. 그럼 우리가 함수는 짝꿍 짓는 거니까요. A가 가질 수 있는 짝꿍 몇 가지? N가지.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이 중에서 짝꿍 하나 고르는 거니까 선택지가 N가지. 또 N가지. N의 제곱이 49니까 N은 얼마? 자, 조금 쉬었다가. 근데 너네 밑에 문제 하나씩 풀어봐.